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진짜 핫한 레티놀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이렇게 제가 입문하기 좋은 레티놀 제품들 위주로 가지고 와봤거든요. 제품도 비교해보고 레티놀에 대한 그런 주의사항 알려드릴 거예요. 주름 개선도 효과가 있고 모공, 탄력, 윤기, 피부가 화사해지는 그런 효과, 안티에이징에 관련된 그런 효능이 굉장히 높은 성분이에요. 비타민 A의 주요한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컬러들이 다 보면 비타민에서 보이는 노란 컬러라든지 쫀득한 액체 형태가 대부분이에요. 레티노이드라는 계열에서 다 추출된 원료인데 속도와 개선도가 순서대로 보자면 레티노산은 의약품이기 때문에 앞쪽까지가 화장품에서 사용되는 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티놀 같은 경우에는 주요한 효능이 피부세포 활성화를 진해서 각질 탈각 주기를 빠르게 만들어줘서 피부 탄력과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수록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각질에 대한 그런 탈각 주기도 굉장히 길어지는 편인데요. 이 레티놀이라는 성분이 빠른 피부 회복과 재생을 도와서 정상 피부로 빠르게 탈각할 수 있도록 빠른 회복을 돕는 그런 성분이에요. 일단 시중에 너무 많은 제품이 있잖아요. 어떻게 제품을 선택할까요? 상품은 전체적인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레티놀 함량이 많은 고함량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다른 성분들과 같이 포함해서 제조되는 편이에요. 그 외에 어떤 성분들이 또 주 성분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히알루론산이 포함되어 있고 레티놀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면 수분에 좀 더 강한 제품, 또 마이크로바이옴과 이런 레티놀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으면 피부 장벽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티놀 성분에 대한 함량을 확인하고 레티놀 제품들을 비교하면서 알려봐 드릴게요. 엠프라니의 보타레티놀이라는 제품입니다. 가장 저자극이지만 가장 고효능의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비건 안티에이징 세럼인데 보타레티놀은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럴 만한 게 이 엠프라니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그런 성분이더라고요. 발랐을 때는 부드럽게 스며드는 느낌인데 일주일 정도 사용해보니까 피부 톤이라든지 결이 굉장히 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3주부터는 피부가 굉장히 탱글해지면서 탄력감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 진짜 고치고 싶은 습관인데 못 고치는 습관 중에 하나가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이에요. 옆으로 누워 자면은 요즘은 베개 자국이라든지 이불 자국이 얼굴에 남아서 머리를 감고 나와도 그 자국이 남아있어요. 너무 특이한 게 베개 자국으로부터 체진 볼살을 리프팅 개선된 그런 효과. 제품을 바르고 나서 피부 탄성 회복력이 180% 정도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기미라든지 잡티가 이제 멜라닌 증가가 되면서 피부에 있던 기미라든지 잡티가 올라오는 편인데 이제 그런 잠재되어 있는 잡티 개선이라든지 노화에도 임상 테스트를 했던 결과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독자적인 기술이랑 성분이다 보니까 눈가, 팔자, 이마, 미간이랑 목 이렇게 주요 5대의 주름, 착 개선 효과를 확인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안티에이징에 관련된 그런 제품인 거예요. 보타레티놀이라는 이 성분 자체는 우리가 나이 들면서 콜라겐이 줄어들고 콜라겐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르기도 하잖아요. 기존에 있던 레티놀보다 한 8배 정도 우수한 콜라겐 합성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성분이 레티닐 레티노에이트라는 성분을 식물 유래로 생분해해서 캡슐레이션 공법으로 적용해서 안정성과 피부 흡수력을 높인 제품이에요. 이렇게 캡슐라이징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레티놀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안정화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원료화하는 과정에서 모두 산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피부에 닿을 때까지 이게 분해되지 않고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조금은 얼굴 전체에 발라도 되게 자극이 없이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레티놀 아직 입문해보지 않은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인데 이게 또 자극적이게 제형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로션처럼 되게 묽고 가볍게 올라가는 제품이라서 피부엔 정말 빠르게 흡수되고 속이 촉촉하면서도 보습감이 굉장히 느껴지는 제품이었어요. 흡수력도 빠르고 유분감도 적당했기 때문에 수부지라든지 건성 피부 어떤 피부에도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마무리감이 굉장히 깔끔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사용해도 될 정도로 자극도가 저에게는 적게 느껴졌는데 레티놀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피부가 굉장히 민감하거나 예민해서 조금 접근하기 어려웠던 분들에게 이 제품을 추천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자극도가 굉장히 세거나 수부기라든지 눈가라든지 관리되고 싶은 위주로 이렇게 바르게 되지만 이 제품은 얇게 전체에 펴발라도 될 정도로 자극이 정말 적었어요. 이 제품은 또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가격대도 굉장히 합리적이었어요. 아직 레티놀에 대한 성분에 대해서 입문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나 레티놀이 잘 맞아서 꾸준히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 매일매일 사용해서 꾸준히 레티놀 제품을 사용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프리메라 세럼입니다. 약간 세럼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피부에 촥 감기는 그런 제형이었는데 피부가 쫀쫀해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모공과 주름에 이 제품이 들어가서 겉돌지 않고 쫙 흡수가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결을 굉장히 매끈하게 감싸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사용하고 나서 실제 피부가 팽팽해졌나? 라고 느낄 정도로 효과를 봐서 조금 놀랬던 제품이에요. 성분은 이름이랑 같이 비타티놀이라는 제품인데 비타민C와 레티놀이 함께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티놀의 경우에는 0.015% 정말 적은 양을 포함하고 있고 비타민C는 1.4% 함량이에요. 성분이 이제 일제랑 이제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이게 사용 설명서에 잘 안 나와 있던데 눌러서 한번 펌프를 사용하고 난 후에 30초 정도 이 제품을 흔들어줘야 돼요. 5분 정도 이거를 쭉 세워둔 상태에서 두 개 일제와 이제가 섞이면은 이거를 전체적으로 발라주는데 저처럼 사용 설명서 안 읽어보시는 바로 사용하시는 분들 많지 않나요? 좀 써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생각을 했는데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캡슐이랑 레티놀이 잘 섞여야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누른 후에 섞어서 사용해주세요. 나이트 케어로 사용했는데 그 흡수력이라든지 유분감, 수분감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이 들었던 제품이고, 사실 아모레퍼시픽 제품들이 굉장히 향이 강한 편이어서 이 프리메라도 마찬가지로 비타민C의 그런 비릿한 향을 없애기 위해서 이 제품에 과도한 그런 비누 향이 납니다. 또 여기 안에 발효 성분이 들어가요. 발효 성분에 대한 기능은 안티에이징 효과도 있고 모공에 대한 개선의 효과도 볼 수 있지만 발효 성분이 전체적으로 나에게 맞지 않고 트러블이 훅 올라오는 그런 분들은 이걸 반드시 테스트해보고 사용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은 코스알엑스 제품이에요. 이거는 세럼을 기존에 소개해드린 제품이랑 다르게 크림이에요. 0.1과 0.3으로 구분을 해서 또 판매를 하고 있고, 앰플 제품이 0.5%의 그 레티놀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입문자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0.1%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주로 이제 여드름 피부에 대한 적합성을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가 이미 민감해지고 자극되어져 있는 그런 피부에도 적합한 제품입니다. 모공 수축 효과라든지 이제 블랙헤드나 이런 유분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지성 피부들 더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여드름 피부가 되면은 외부에는 되게 유분감이 많이 돌아서 안에는 엄청나게 속건조가 있는 편이잖아요. 각질을 관리를 해주면서 유분 관리를 해주고, 블랙헤드라든지 화이트헤드 이런 것들을 연화해주면서 내부의 속수분을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이라서 크림 타입으로 레티놀을 사용하고 싶을 때 레티놀 크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크림의 특성상 이제 세럼보다는 더 이제 극소부에 바르기 좋은 제품이라서 평소 화장이 들뜨는 그런 부위 집중적으로 발라줬거든요. 이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추가 성분이 비타민 E랑 판테놀, 히알루론산인데 속수분에 조금 집중한 그런 진정 크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용량은 적은 편이지만 가격 면에서 굉장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레티놀에 대한 성분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해보기 좋고, 이건 또 아까 그 프리메라와 같이 사용 설명서에서는 이게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기재가 돼 있었는데 어디 외부에도 적혀있지 않아서 사용 설명서를 꺼내보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냥 실온에다 사용하고 쓸 것 같더라고요. 화장품의 경우에는 상온에서 보관할 때는 쭉 상온에서 보관해야 되고, 냉장고에서 보관할 때는 쭉 냉장고에서 보관해야 되는데 이거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거는 약간 부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냉장고에 한번 넣었을 경우에는 쭉 냉장고에 보관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아이오페 제품이에요. 대표하는 그런 레티놀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테스트해보거나 경험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레티놀 하면은 꼭 써야 되는 이유가 탄력도 있지만 모공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모공 개선이라든지 탄력 개선에 더 집중된 그런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 아이오페의 그런 브랜드명답게 조금 가격대가 좀 많이 높은 편이에요. 지금 이게 50ml인데 8만 원대의 가격이 형성돼 있거든요. 총알 정도 짜서 사용하는데 한 2달 정도? 1달 반 정도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이 제품도 역시나 캡슐화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바이오 셀루티노이드, 그린 액티브, 레티노이드. 이제 바이오 캡슐로 감싸진 캡슐 르트놀까지 총 4종 복합으로 이제 속부터 이제 겹겹이 쌓아 올리는 그 피부 밀도를 높이는 걸 목표로 하면서 장벽 강화, 영양 공급이 가능한 그런 셈이에요. 세럼답게 약간은 유분감이 없이 흡수력도 빠르고 가볍게 바를 수 있는 제품이에요. 붉은 로션 타입의 그런 제형인데 쓱 잘 발리는 그런 제형이에요. 기존에 있던 모공들이 눈에 보인다면 이걸 작아지게 만들 순 없지만 매우 말끔하게 클렌징을 한 후에 모공 임상에 관련된 게 탄탄한 탄력 있는 이런 제품들을 사용해보면 메이크업 시 확실히 제품을 사용했을 때 모공김이라든지 메이크업이 들뜨는 게 덜해지더라고요. 레티놀에 조금 더 입문해보고 난 후에 확실한 개선을 원하거나 난 레티놀이란 성분이 굉장히 잘 맞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더 디퍼런트 제품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라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전부 레티놀 제품이었는데 이 제품은 유일하게 레티날입니다. 아까 말해드린 거와 같이 레티날이 레티놀보다 더 효능이 높은 편이지만 안정화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개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 에이포르테라는 제품인데 이거는 숙련자용이에요. 그래서 함량이 좀 더 높은 제품인데, 그냥 비타리프타 A 같은 경우에는 입문자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 이제 레티날이 0.1% 포함되어 있어요. 레티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첫 입문용으로 레티날을 사용하면 자극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만약에 이 제품을 사용한다면 극소량을 사용해가지고 피부가 적응되고 나면은 점점점 양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데 제가 사용하기에는 전 지성이다 보니까 약간 오일리함 때문에 이걸 사용해도 될지 약간은 두렵긴 하더라고요. 건성인 분들은 이 제형감과 수분감 그리고 유분감에 너무 만족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처럼 지성분들은 이 제품을 사용하실 때 모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잔주름이 부각되는 부위 위주로 사용을 해주거나 모공에는 극소량만을 사용하는 거를 전 추천해요. 잘 맞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을 하시는 제품이더라고요. 눈가 라인이라든지 이런 극소 부위, 모공에 관련된 그런 부위에 좀 팔자라든지 좀 효과를 봤던 제품이라서 또 이 제품도 나쁘지 않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레티놀 제품들을 다 소개해드렸는데 너무 제품이 많은데, 일단 이런 기능성 제품 같은 경우에는 쉽게 붉어지는 그런 예민한 피부 같은 경우에는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피부 장벽이 더 도로 약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피부 장벽이 한번 무너지면 돌이키는데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레티놀을 사용하는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비타민 성분들은
전부 햇빛에 굉장히 약하다는 거를 숙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저녁에 사용해주는 걸 추천하고, 만약에 낮에 사용하거나 아침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을 꼭 발라주세요. 아하바하 성분이라든지 이런 각질, 필링에 관련된 그런 성분들과 같이 사용하는 거를 지향합니다. 또 기능이 강한 약국에서 파는 연고라든지 기능이 너무 강한 그런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같이 사용하는 걸 또 금해 주시고, 또 피부과 시술 후에도 LED 마스크라든지 뷰티 디바이스 같은 거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추천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걸 저녁에 바르더라도 자극적인 성분을 발랐을 때는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자극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저는 아침에 선크림을 발라주는데요. 레티놀이 어쨌든 흡수되면서 피부에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을 꼭 발라주세요. 그리고 또 만약 레티놀을 처음 접해보신다면 저농도의 제품부터 사용을 하면서 피부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고 농도가 점점 있는 제품으로 올리거나 양을 좀 더 조절해서 사용해보는 것도, 레티놀 자체가 내 피부에 맞는지 적합한지 확인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레티놀을 언제 어떤 순서로 바르면 좋을지 또 알려드릴게요. 레티놀마다 세럼이라든지 크림이 이렇게 제품이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이 세럼을 바르는 순서에 발라주시면 되고 크림을 발라주시는 그 순서에 발라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토너 이후에 저희가 세럼을 바르니까 세럼을 가장 먼저 발라주고, 만약 내가 이제 레티놀 크림이랑 수분 크림을 하나 더 같이 사용하고 싶으면 레티놀 크림부터 먼저 발라주고 그 다음에 수분 크림 발라주시면 효과가 더 있습니다. 많은 스킨케어 레이어링을 하지 않고 적당량을 취해주시는 게 더 효과가 크게 바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목주름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목에 바를 때도 역시 기본적인 스킨케어, 피부결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스킨케어를 바르고 난 후에 레티놀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티놀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잘 쓰면 너무나 효과가 좋은 그런 제품이지만 그만큼 또 고기능성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점도 많고 지켜야 할 점도 많은데, 이 제품은 어쨌든 2주 정도 기간을 충분하게 두고 소량을 사용하면서 시간 격차를 두고 사용해야지 진짜 내가 이게 효과가 있는지를 주의사항을 잘 지켜서 피부 트러블 없이 사용해보세요. 더 궁금한 성분이나 어떤 뷰티 제품 같은 게 있으면 댓글로 달려주세요. 또 연구해서 저는 가지고 올게요. 그럼 우리는 또 다른 유용한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